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예전에 올렸던 요 포스팅 있죠. 신규 구독자를 위한 연금저축펀드 운용 방안, 이 원포인트 레슨, 여기 목차를 보시면 내용 추가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7번 왜 미국에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국가든 기업이든 그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민주주의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지배 구조가 민주주의일수록 기업의 주식 이익 성장률도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포스팅의 저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나중에 원고 링크 시켜드릴게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와 기업의 이익 성장률 그리고 H1B 이 천재 비자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세계 천재들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와 2조, 1조가 표현의 자유고 2조가 그 무장할 권리거든요. 총기를 소지할 권리. 그리고 최근에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쓴 저서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나오는 이런 포용적 정치경제 체제하고 착취와 수탈의 정치경제 체제 둘의 대결은 당연히 앞이 이기겠죠, 그죠? 그래서 포용적인 정치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가 착취와 수탈의 정치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보다 더 번성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 그 저서에서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그 연구 결과가 기업의 지배 구조가 민주주의일수록 이익 성장률도 높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독재적 기업하고 민주주의 기업, 기업 실적 그리고 주식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왼쪽이 기업의 지배적 구조가 민주적인 기업이고 오른쪽이 독재적인 기업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기업들이 왼쪽에 있는 IBM, 월마트, 듀퐁 이런 기업들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기업들보다 주식 수익률이 플러스 8.5%포인트 더 높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기업들이 수익률이 연평균 8.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가 민주주의일수록. 그래서 그 요즘 그 ESG를 많이 강조하죠, 그죠? 그 E는 environment였던가요? 그리고 S가 social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G가 governance, 그 기업의 지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ESG 기업 중에 확실히 G, governance는 실천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 성장률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H1B라는 이 천재 비자 얘기가 있는데, 이 지니어스 비자라고 그래요. 그 미치오 카쿠라는 교수입니다. 그 아마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였던가 아무튼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을 전공한 교수인데 이 사람 그 평행우주 뭐 초권이론 이런 데 자주 등장하는 교양과학 다큐멘터리에 자주 등장하는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H1B 비자 얘기입니다. 57초부터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플레이 시켜 보시고 요약을 하자면 그 대체적인 미국의 중등교육이든 대학교육이든 미국의 교육은 이런 멍청이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 시크릿 웨폰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미국 대학은 이렇게 전 세계 이런 천재 젊은이들을 H1B 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인력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H1B 비자로 유럽과 중동과 중국, 인도의 천재 젊은이들이 오지 않으면 미국의 대학원의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와서 기초과학과 공학, 수학 분야에서 이렇게 전 세계 젊은이들을 빨아들여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학위를 받고 공부를 마치면 실리콘밸리의 CEO가 되거나 월스트리트로 가서 기업을 창업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한국어는 이 교차국 구조죠, 그죠? 영어 습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이렇게 미국이 인재를 뺏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굴절의 계통인 유럽 언어, 그리고 비교적 영어와 어순이 비슷한 중국어, 그리고 오랜 식민지로 영어가 공용어가 된 인도와 영연방 국가들 있죠. 브리티시 커먼웰스라고 그러는데 영국과 인도, 캐나다, 그리고 호주 이런 영연방 국가들은 이렇게 영어가 자유롭기 때문에 미국에 이렇게 인재를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언젠가는 이렇게 쇠퇴할 수 있겠지만 로마가 멸망한 뒤에도 로마가 멸망한 지 1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라틴어와 로마법 기반의 서양 문명은 21세기에도 인류의 표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게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게 사유재산 제도예요. 그래서 이 1조와 2조가 민주주의의 발현과 사유재산, 제자가 틀렸네. 사유재산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 그리고 무장할 권리, 이 right to bear arm이라고 있어요. 자, 수정헌법 1조에 보면 이 freedom of speech가 있죠. 표현의 자유와 관해서 미국의 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레리 플린트라는 영화인데, 이 사람이 누구였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이 레리 플린트, 이 영화를 보면 미국의 그 형사법 체계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없어요. 물론 뭐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각당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 허슬러의 편집인이었거든요. 레리 플린트. 세상에서 가장 엄란한 출판물을 만들어내는 이 허슬러의 편집자 레리 플린트도 이 수정헌법의 제1가치 표현의 자유에 시민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수정헌법 2조는 무장할 권리죠. 무장할 권리.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 제도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법원 영장 없이 사유지에 들어갔다가 FBI 수사관도 총질을 받습니다. 총질을.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사유재산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 민병대의 무장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민주주의와 권력 분리, 이렇게 표현의 자유, 사유재산 제도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전체주의 국가들은 잠깐 동안에 동원 체제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특히 2차 대전 당시에 이런 일본, 전체주의 일본, 나치 독일, 특히 소비에트 연방, 소련 같은 경우에는 혁명 후 단 20년 만에 유럽의 그 후진 농업 국가에서 나치 독일의 전차군단을 맞아서 현대전을 치를 수 있었어요. 그게 이 스탈린식의 전시동원 체제 덕분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잠깐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인간의 자유, 창의성, 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억압하는 이런 제도의 국가는 오래 번영을 누릴 수 없다. 옛날에 일본 동경대 그 와다 하루키 교수의 역사로서의 사회주의라는 책을 보면 그 레닌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소련의 그 집단 농장에서 농업 생산량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개인들의 텃밭에 경작을 허용해 줬는데 그 개인들의 그 텃밭에서 경작된 농업 생산량이 전체 소련 농업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글을 본 것 같은데 그 책이 이제 집에는 없어서 잃어버려가지고 정확한 인용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개인의 자유, 창의성, 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억압하는 이런 제도의 국가는 오랫동안 번영할 수 없다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붙었던 이런 전체주의 거대 제국들은 역시 몰락하여 역사 교과서에 추억이 되었다. 그리고 이 8번은 또 다음 시간이 나면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에는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냥 블로그 원고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